맥나마라도 95년 회고록에서 이 전투는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하였다. 예.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당시의 국방장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야. 그래서 미국에서 9.11 테러를 끊임없이 음모론이 떠도는 거야. 하필이면 그 부시가 됐고, 그 부시가 거의 리더로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에서 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게 9.11 사건이었거든. 그래서 그 9.11 사건이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뭔가 수상하다,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은 이미 통킹만 사건이라는 사건을 날조해서 1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진행했어. 1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진행한 나라야. 그러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스턴 테러라든가 이번에 벌어진 뉴욕 테러라든가, 그렇잖아. 미국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그 시리아 정부군 군부대를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한 날 우연히 테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계속 보도는 그 얘기만 나와. 뉴욕 테러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냄새가? 예. 네. 9.11이 자작극이면 무엇을 위한 자작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9.11이 자작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9.11이 자작극이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몸심어서님, 예, 스피커를 키세요. 예. 저는 9.11이 자작극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저는 9.11이 자작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제가 미쳤습니까? 9.11이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예. 자작극이란 증거를 내가 갖고 있질 않은데? 예. 왜 이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들어? 다만 미국에서 9.11이 수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가령 이제 통킹만 사건 배경부터 얘기하면, 이 통킹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어.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의 공화당이, 그러니까 무기 사업자들이 케네디더러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게 또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냐? 이제 원래 미국이 1800년대 후반까지, 여러분 그 서부 영화 알죠? 서부 영화. 서부 영화에 보면 삐리비리비 삐비비 확 덤불이 날아가고 빠방 쏴서 죽이는 그 장면. 그게 1800년대 말이야. 우리나라 그 동학혁명하고 그 시절에도 걔네는 그런 짓을 했어. 1800년간은 우리나라에 그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고, 이 우리가 막 그 프랑스 함정을 몰아내던 그때 미국은 빠방 그러면서 총싸움하던 그런 애들이었어. 그렇게 뒤처진 나라였다니까. 그렇게 뒤처진 나라였어 미국이. 예. 그랬다가 얘네가 갑자기 동튼 게 언제였냐? 갑자기 성장한 게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5대5 연안의 철강공업이 발달하고, 그 5대5 연안의 철강공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여기서 군수산업을 해. 군수산업을 해가지고 그 1차 대전에 무기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군수산업으로 1차 대전 때 한 목을 잡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두 목을 잡은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이게 이 전쟁 놀이가 이게 돈이 된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런데다가 2차 대전 때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폭탄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폭탄을 다 쓰기 전에 일본이 패전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그 남은 폭탄을 한국전쟁에서 다 쓴 거야.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데 막 쏟아부은 거야. 여기에 뭔가 있어 이러면서. 왜 이라크에 그러듯이, 이라크에 그냥 천막 몇 개만 있어도 거기다가 막 수천만 원짜리 수십억짜리 미사일 꽂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한 거야. 특히 북한 땅을 그렇게 다 폭격을 해갖고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미국이.
그러면서 그때는 미국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수산업체에 일자리가 많았던 거야. 예. 군수산업체에 일자리가 많았어. 그래서 군수산업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미국의 경제가 돌아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래갖고 이제 50년부터 53년까지 미국이 무기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또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성장 한계가 또 온 거지.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의 성장 한계는 뭐냐? 인구가 희박한 거야. 땅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가 돼서 또 이제 전쟁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지, 무기 사업자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케네디한테, 존 F 케네디처럼, 야, 우리 베트남 쳐들어가다 그랬어. 근데 이제 오바마처럼 케네디도 그 공화당과 무기 사업자들의 입장을 반만 들어준 거야. 반만. 어떤 식으로 했냐? 미군을 파병은 했어. 미군을 파병은 했는데 베트남에 전면적으로 들어가진 않은, 너네 막 문제 일으키면 우리 들어간다 요 상태로 멈춰 있었던 거야, 케네디가. 그런데 마침 그때 케네디가 죽는 거야. 그래서 케네디가 CIA에 의해서 제거됐다. 예. 증거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나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나한테 증거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러는 거야? 미국의 역사에 나와. 미국 역사에 나와요. 예. 그래서 케네디 때 무기 사업자들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요구했고, 그 파병만 시켜놓고 직접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그때 케네디가 죽어. 케네디가 죽고, 케네디를 죽였다는 놈이 한 달 만에 감옥에서 살해당한대.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안 했다네? 그거 알았어요? 난 몰랐어. 케네디를 죽였다라는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살해당했대.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대.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영화 JFK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케네디 죽음의 원인이 누구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케네디가 죽고 나서 대통령이 윌슨인가 누군가 대통령이 돼. 그리고 나서 통킹만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전면전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게 팩트야. 미국에서 존슨. 그러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케네디는 베트남전에 전면전을 하지 않고 파병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케네디가 죽었다. 케네디 살인범은 감옥에서 죽어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케네디가 죽자마자 존슨이 대통령이 됐고, 존슨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됐고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트남전에 전면전이 일어났다. 이게 팩트야. 미국의 팩트야. 예. 그래서 이거 있는 사건 그대로예요. 연표에 나와. 미국 역사 연표에 나온 사건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통킹만 사건이 벌어지고 베트남 전쟁에 들어가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는데 졌어, 미국이. 미국이 최초로 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야.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의 그 민주정부를 지지했는데 공산정부 호치민이 이긴 거거든.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근데 베트남은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이라고 기록이 돼.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쟁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야. 베트남전이 10년을 가는데 전쟁을 해도 돈이 안 됐어. 왜냐? 그 베트남 전쟁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무기가 뭐야? 베트남 전쟁에서 제일 떠오르는 무기가 고엽제잖아. 그죠? 베트남 전쟁 그러면 네이팜탄하고 고엽제 두 개야. 제일 떠오르는 무기가. 그러면 이 고엽제 뭐야? 화학약품이야. 예.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밀림을 고사시키고 그래서 베트공을 잡겠다 이런 주장으로 고엽제를 엄청 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이팜탄도 화학무기잖아요. 일종의 휘발유 같은 거를 쏘는 화기를 개발을 해서 숲을 태워버리는 그런 무기를 썼단 말이야. 이 무기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이 화학물질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계 생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전쟁부터 나타난 문제가 베트남 전쟁을 5년을 해도 뭐가 경제가 살아나질 않았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 60년대 말에 나타난 게 뭐냐? 히피 운동이야. 그 히피 운동이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한 거야. 장발에 캠핑 막 이런 걸 즐기면서 그 노숙하고 이러면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그게 히피 운동이야. 그게 이제 70년대 나팔바지. 70년대 나팔바지가 유행했던 때가 그 배경이더라고. 석유파동은 79년이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65년에서 75년까지 그러니까 뭐 63년부터 73년으로 본 사람도 있고, 좌우가 10년이야. 65년에서 75년까지 10년인데, 그 65년에서 70년까지 5년을 했는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베트남에서 아주 잔혹한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특히 이제 막 베트남 여성들을 막 강간하고 윤간하고 막 가슴을 잘라가지고 피를 막 뿜어나는 피를 찍어가지고 그게 막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래갖고 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미국의 인권운동가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야. 좌우지간 그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게 통킹만 사건이고, 이건 자작극이었다. 이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예. 자, 좌우지간. 그때 이 베트남,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넘어갈 게 뭐냐.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미국이 우리를 구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 때 다른 나라 연합군 다 합쳐야 3만 명밖에 안 왔는데 미군이 30만 명이 와서 구했다.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대. 되게 유명한 얘기래. 나는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하게 미군 30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빨갱이를 막아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연합군의 숫자는 다 합쳐야 3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트남전의 참전 용사가 얼마인지는 보도를 별로 안 했어. 그거 알아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얼마인지 아세요? 33만 명이야. 한국 군인 중에 그 10년 동안, 예, 한국 군인 중에 베트남전에 미국을 위한 미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 군인 33만 명이래. 몰랐죠? 아무도 강조를 안 해. 예. 이걸 강조를 안 해. 내가 이거 군사자료 찾아본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미 베트남 전쟁 때 갚은 거야. 예. 베트남 전쟁 때 한국 전쟁에 미군이 30만 명 왔다. 그 얘기는 강조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33만 명을 파병했다는 얘기는 공지를 안 해.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 무슨 학술 자료에서 찾아본 내용이야. 여러분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야, 이거. 내가 일부러 찾아본 거야. 일부러 그때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 용사 수가 얼마인지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33만 명이라고. 32만 얼마인가가 참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은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한테 우리는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만 하면서 미국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갚았다고! 원금의 이자까지 갚았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군이 없으면 죽는다고 지랄하는 애들의 이유가 뭐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금 미군이 뭘 살려줬어? 우리나라 친일파 척결 안 했어. 미군이 친일파를 살려줬기 때문에 원래 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 공산당이 친일파를 전부 숙청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로 막 내려온 거야, 친일파들이. 근데 그쪽에 내려오지 않은 친일파들은 다 숙청당한 거야. 씨를 말려버린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아무도 척결하지 않았어. 도리어 이승만 정부의 구성원 3분의 2가 친일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볼 때 미군은 생명의 은인이지.
지네들의 생명의 은인이야. 대한민국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친일파 새끼들의 생명의 은인인 거야. 그래서 친일파들이 미군 빠지면 안 된다고 저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잖아. 왜 저렇게 그 미국에 대해서 절절매나. 그게 그 이유야. 예. 소위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파생된 언론이 많잖아.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친일파였고 그들도 미국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군이 빠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주도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야. 미군 빠지면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게 조선, 동아일보라고. 그 아류작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은 뉴라이트가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사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자기네 미국 의회 보고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야. 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직접적 전투 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불필요한 소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배치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배치한다고 지랄하고 있잖아. 왜? 미국 그 사드 판매하는 회사, 사드파리 회사가 주식값이 한국에 사드 배치한다 그런 다음에 30%인가 올랐대. 그러면 그 10만원 투자한 애들은 13만원 된 거야? 100만원 투자한 애들은 130만원 된 거고? 근데 걔네들이 10만원, 100만원 투자했겠어? 1조 투자했다. 1조 3천억 되는 거고, 1000억 투자했으면 1300억이야. 그게 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사드 제조회사에 주식값이 올라간다는 거. 팩트야. 주식값 올라간 거. JTBC하고 중앙일보 얘기를요, 착각하지 마세요. JTBC하고 중앙일보는 원 자본의 사주는 같지만, 원 자본주는 같지만, 사장이 틀려. 운영하는 언론사 사장이 틀리다고. 그래서, 중앙일보하고 JTBC가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석기 사태 때, JTBC의 보도 채널 사장이 손석희야. JTBC 사장이 손석희 아니에요. JTBC의 예능이나 기타는 사장이 달라. 보도부문 사장만 손석희야. 그리고 중앙일보 사장 따로 있고 JTBC 사장 따로 있고 손석희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보도부문의 사장이지만 JTBC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수상해. 색깔이 희미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석기가 이제 2013년 8월에 박근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막 터져가지고 국민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책임져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때 이석기가 내라는 뭐를 했다고 뻥을 깠어. 뻥을 까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내란 음모면 사형에 준하는 범죄다. 그래가지고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킨 사건이 발생해.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그때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 60%가 찬성을 했어. 그때. 그런데 망치부인이 망치부인과 손석희 선생님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 그래? 이석기가 내란 음모했다는 증거 보자. 그 얘기 내가 먼저 했어. 손석희보다 내가 먼저. 이석기가 내란 음모했어? 이런 썩을 놈을 만나. 이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근데 증거 있냐?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지. 증거를 계속 요구한 거야. 11월까지 증거가 없었어. 심지어 11월이 되니까 내란 음모죄가 내란 모의죄인가 뭐로 바뀌어. 내란 선동죄인가로 바뀌어. 그럼 내란 음모죄하고 내란 선동죄는 전혀 다른 거야. 내란 음모죄는 한마디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무력적인 집권 집권 움직임을 하는 게 내란 음모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란 음모로 처벌받은 거는 전두환 노태우야. 그런 걸 이석기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웃지 못할 기사가 나와. 이석기의 그 특수부대가 혹한을 뚫고 혹한의 날씨에 산악훈련을 했다. 그런 얘기가 막 기사가 나왔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영상 5도에 등산한 거야. 통진당 당원들이 영상 5도에 등산한 건데 이석기의 그 보위 부대가 혹한을 뚫고 산악훈련했다라고 막 보도가 나왔던 이유가 그랬던 거야. 왜냐하면
내란 음모죄는 군부대가 있어야 돼. 훈련된 군부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된 군부대가 있다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개구랄 친 거지. 근데 그게 또 그 다음날 밝혀졌잖아. 그거 우리 영상 5도에 등산한 건데요. 그리고 내란 음모를 했다라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국정원에서 돈 주면서 심어놨던 뿌락지가 증언한 게 다야.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 받았어. 최종. 중요한 건 내란 음모죄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쌩 난리를 피워갖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내란 음모죄 최종 무죄야. 몰랐지? 최종 무죄가 나와. 근데 좌우지가 이제 그때 이석기 11월이 됐어. 근데 내란 음모죄에 증거가 없었던 거야. 그때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통진당을 해산해야 된다. 그 여론이 40 몇 프로밖에 안 나와. 44%인가? 44에서 48 사이로 나와. 그래갖고 그걸 발표를 한 거야, JTBC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은 놀란 거. 어떻게 40%가 넘는 사람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할 수 있느냐고 놀란 거야. 그런데 다음날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뭐라고요? JTBC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여론이 48% 미만이라고 보도를 했어.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어.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 통진당 해산 여론 10중 6. 그 8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를 11월에 다시 발표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앙일보는 이석기를 팔아서 그 안보 공작에 협조를 하고 있었고 JTBC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한 거야. 다른 말로 통진당 해산에 동의했던 국민이 절반이 안 된 거야.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넉 달 동안 종편에서 계속 떠들었거든.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고. 그런데 절반 이하로 나온 거야. 48% 밑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얘들이 당황한 거야. 중앙일보가 당황해서 60%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다고 보도한 거예요. 예. 지금 통진당 해산해야 돼 외치고 있는 후레이. 통진당 해산된 지 2년 돼가. 14년에 해산했잖아. 14년 겨울에 해산했어. 그거 세월호 덮으려고. 넌 뉴스도 안 보니? 아, 꺼져. 아, 진짜. 들어올 때 애들 진짜 수준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야, 해산된 지가 지금 2년이야, 2년! 아, 나 진짜. 너 북한에서 왔어? 아이, 정말.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 옛날에 이명박 때 황장엽 목을 따러 하시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 2명의 간첩이 황장엽 목을 따러 온 사건이 있었어요. 황장엽 살아있을 때. 근데 그 혹독한 훈련을 마친 그 간첩 둘이서 국정원하고 대지신문 할 때 다 불었다는 거야. 우리가 낄낄거리고 이제 넘어갔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황장엽이 죽었어.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황장엽이를 그 국립묘지에 묻네 만에 난리가 났어. 결국 국립묘지에 묻었다? 그랬는데 간첩이 또 잡혔어. 황장엽 목을 따러 하시다. 나만의 상황에 대한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이 왔는데 죽어갖고 묻은 지가 한참 지났는데 목을 또 따러 왔어. 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국정원에서 이 탈북 요인 암살 간첩 체포 이렇게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 근데 죽은 지 한참 된 황장엽 목을 또 따라오면 무덤을 파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장업자도 아니고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2년 전에 해산된 통진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나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14년에 해산됐다니까? 내가 요즘에 너무 서정적이야. 티아라가 불렀어. 너 때문에 미쳐. 아니야. 2PM이 불렀어. 미친 거 아니야? 지능적인 통진당 지지자야? 자, 그러면 망치 보이는 통진당을 지지한 사람이냐? 나는 통진당이라 그러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2012년. 그 낙곰수 지지자들이 통진당 밀었던 거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채질해야 돼. 열받아가지고. 아주 통진당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서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야. 그렇다면 통진당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누구한테 있어?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는 거야. 다음에 통진당을 국민들이 철저히 외면해서 이름뿐인 정당을 만들 수 있었어. 그런데 감히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통진당을 해산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통합진보당에 아로라는 조직이 있었다. 사회주의 조직? 그런 아로라는 조직이 소위 내란 음모를 했다. 그래서 해산을 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주장이었어. 그런데 대법원 최종 심판 아로의 실체가 없다. 통진당 해산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거야. 아로라는 건 실체가 없다. 강령도 없고 규약도 없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내란 음모는 무죄다. 그러면 이미 목을 딱 땄는데 통진당 목을 땄어. 그게 묻었단 말이야. 근데 쟤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통진당 목을 내 손으로 따고 싶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걸 왜 지들이 따?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정당을 니네가 뭐라고 해산시키냐고. 그럼 결국 이건 뭐냐? 통진당처럼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해산시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통진당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해산시킬 정당이었어.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해산시켰기 때문에 왜냐? 이제까지 정당 해산은 박정희하고 박근혜 둘만 했어. 아니 이승만도 했던가?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정당을 해산시켰던 건 이승만이 진보당 사건 일으킬 때 그때 했던 짓이야. 그걸 박근혜가 또 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아로 사건으로 한 민주주의 정당을 없애버렸어. 이게 말이 되냐고. 통진당 그만 좀 얘기해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꺼져! 그러니 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의당을 해산하고 더민주를 해산하고 뭐라고 막을 거야? 근거도 없이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를 해산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막을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근거도 없이 당을 해산해? 정당을? 국민들이 7%나 찍어준 정당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독재야. 그게 이승만이나 박정희같이 미친놈들만, 미친 독재자들만 했던 짓이라고. 그걸 지금 박근혜가 한 거야. 그건 용서받지 못할 독재 행위였어요. 이건 처벌에 마땅한 아주 부끄러운 독재 범죄를 저지른 거야, 박근혜 정부가. 또 어디서 통진당 얘기 그만하라고 지랄들이야. 한바탕 더 할까? 예. 그래서 민주주의 정당은 함부로 국가기관에서 해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조직이라서 해산한다. 그럼 사이비 2단이나 좀 해산해봐봐.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 여러분 이제까지요. 왜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프로들에서 막 2단 사입이 많이 나왔잖아. 옛날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에. 걔네들 전부 다 망했을 것 같이 홍보가 돼갖고 더 잘 돼.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사람을 죽여서 매장을 하고 때려 죽이고 그랬던 종교들을요 없애질 못해요. 기가 막히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은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죄 없는 그러니까 그 정당에 물론 이석기 솔직히 난 이석기 싫어해. 나는 이석기를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얘 좀 수상하다 했어. 나는 이석기란 사람 자체를 막 그 통합진보당 젊은 애들이 이석기 주장을 하는데 나는 이석기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 이석기는 존재 자체가 수상한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싫어했어. 왜? 이석기란 사람이 세상에 알려진 게 언제였냐면 90년대 중반에 중부 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터져. 그게 뭐냐? 반파된 잠수함 안에서, 그러니까 잠수함이 하나 발견이 된 거야. 바닷가에서. 근데 이 반파된 잠수함 안에서 명단이 나왔어. 중부 지역당 명단이라고. 거기 이석기가 처음 등장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수배령에 떨어지는 거야. 97년 8년부터 이석기가 수배에 떨어져. 그런데 이석기가 잡힌 시점이 언제냐? 2002년 10월인가에 잡혀.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그 장인이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였다. 이걸로 막 그 공안몰이로 당할 때, 막 노무현 빨갱이라고 욕을 막 먹을 때, 그때 이석기가 잡히는 거야. 6년을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이석기가 누구니? 노무현 정부 때 그 강금실이 그걸 뭐라 특사를 해주는 거야. 특사로 풀어주는 거야. 근데 특사로 풀어준 이유가 뭐냐? 중부 지역당 명단만 있지 무슨 불법 행위를 했는지가 없었던 거야. 무슨 불법을 했는지가 없어서 얘를 가둬두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미 그 북한하고 남북 교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뭐 이런 걸로 가둬두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석기를 풀어준다고. 그걸 가지고 이석기하고 문재인을 묶어서 2012년 지랄 연명을 했잖아, 쟤네가.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나는 이석기를 아주 안 좋아해. 얘는 등장부터. 그 다음에 이석기가 뭘 했냐면 통합진보당 그 선거 자료를 만들어줬어.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기획사를 하면서 그 통합진보당 그 선거 후보들의 선거 자료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이석기가 그걸로 수사받고 있었던 중이야.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니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덮으려고 이석기 뇌라는 모째를 터뜨려가지고 그걸 쑥대밭을 만든 게 이석기야. 그래서 나는 이석기를 아주 안 좋아해. 이석기란 사람이 내가 아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등장부터 하는 일 모두가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었다. 근데 니들이 뭔데 해산을 시켰냐? 요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벵가지 사건이라는 거를 막 강조하면서 오바마가 벌인 미군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벵가지 사건 뭔가 수상하다. 이거 또 20, 30년 뒤에 딴 얘기 나올 수 있는 사건 같다. 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엔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유엔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 남한 정부와 미국이 계속 북한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계속 북한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유엔 협약을 지켜라. 들어봤죠? 예. 계속 북한한테 요구하는 게 유엔 협약을 지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벵가지 사건이 뭐냐면 예, 벵가지 사건. 예, 그 벵가지라는 지역에서 어떤 미군이 고립이 돼 갖고 지원군을 요청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 안 보냈다. 그 지원군을 공식적으로 파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다른 나라에, 어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미군이 지원병을 보내면 이거는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면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때 미군 몇 명이 우리가 구하러 간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간 거야. 갔다가 거기서 전멸을 당한 사건. 그게 벵가지 사건이래. 예. 그런데 그 벵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바마가 나쁜 놈이다. 미군을 버렸다. 라이언 일병처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다고 욕을 하고 있다. 그게 벵가지 사건. 근데 그 벵가지 사건의 느낌이 뭔가 수상하다. 뭔가 냄새가 나. 뭔가 껄쩍지근한 냄새가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협약 얘기로 가요. 계속해서 한미일에서 북한을 두드려 패는 이유가 비핵화 협약을 지켜라 이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유엔 협약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반기문이 어떤 사람이야? 유엔 사무총장이야. 근데 유엔이 처음 만들어져 갖고 4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유엔 협약을 맺었어. 그때 유엔 그 전체 그 구성 국가가 뭐 60개국인가 50몇 개국밖에 안 될 때였는데, 그때 43개국이 참여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한 게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 출신은,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자는 굉장히 내밀한,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특정 국가의 행정부로 출마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유엔 협약을 맺은 거야. 그게 48년도 유엔 협약이고,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그걸 어긴 사람이 딱 2명이래.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엔 사무총장 출신들이 누구도 대통령이나 총리로 간 사람이 없어. 딱 2명이 갔어. 근데 간 2사람도 4년 뒤, 9년 뒤.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4년 뒤, 9년 뒤에 그 어느 나라 총리가, 그것도 명예직 총리가 된 사람이 있는 거야. 2명이.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유엔 협약에 따르면 이게 12월에 그 임기 끝나자마자 1월 달에 와가지고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야.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북한더러는 유엔 협약을 지키라면서 지금 반기문이는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극우 좌파 BJ이신 듯. 야, 극우 좌파는 뭐니? 극우 좌파는 뭐야? 너 극우하고 좌파 뜻도 모르지? 가서 팀장한테 극우는 뭐고 좌파는 뭐예요? 한번 물어봐. 그리고 나는 보수야. 어디다 대고 좌파래. 내가 좌파로 보이면 니네 왼손 모가지를 잘러. 왼 발목도 자르고. 어디다가 좌파야, 좌파는. 극우 좌파는 또 뭐니? 내가 듣다 좌우 깜빡이야. 이거 뭐야?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미치겠네. 그래요. 참. 남말 뜻이나 알고 와, 시키더라. 자, 그래서 반기문은 뭐라고요? 반기문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건 유엔 협약 위반이다. 그 다음에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역대 최대 무능한 사무총장이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반기문 측의 반론이 뭐냐? 원래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대. 야, 그러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거 경력 팔아갖고 대선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말이야, 막걸리야. 반기문 지지자들의 반론이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별로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하다라고 비난할 수 없대. 아니, 그러면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팔아갖고 대통령 나면 안 되는 거지. 무능한 이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라며. 그니까 무능했다는 거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대통령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그래? 유엔 협약이나 지켜. 다음. 자. 어제 말입니다. 예. 어제 그 북핵, 예. 미국에서 그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미국 국방부 관리 입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팔팔 뛰면서 한반도가 불바다 된다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우리 방송할 때 막 갖고 왔잖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논란 들어봤지? 자, 여기에 대한 다른 얘기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아닌데? 아침까지 있었던 기사가 사라졌어. 예.
이 기사가 아침까지 있었던 기사인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 숨기고 싶은 뉴스란 얘기죠.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예. 북핵 전향적인 대화를 권고한 미 토론회 국내에서 선제 타격으로 와전됐다. 오늘 새벽 4시 기사예요. 예. 와전된 거래. 예. 이게 자자 집중하세요. 이 기사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중간 단계로 잠깐만. 이전에 박지원 선제 타격 그 얘기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자, 야, YTN은 뭐 영상 뉴스니까 예. 뉴시스 한번 볼까요? 박지원 북선제 타격 한반도 잿더미 될 것 이란 뉴스가 어제 아침 10시에 나온 거야. 예. 어제 아침 10시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로 했다. 이게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건 한반도가 잿더미 된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 모두가 죽는 길이고 국제적으로 지지를 못 받는다. 난리가 났어. 그죠? 그런데 이거 수상하다. 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중간 단계로 핵 동결 협상부터 당장 착수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미국 유력 외교단체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 이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중국과 논의하는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무슨 얘기야? 예.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린 거야. 그 토론회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중간 단계로 핵 동결 협상을 먼저 당장 착수하고, 그리고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문제까지 중국하고 논의하는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포함된 보고서가 나온 거야. 국내의 마이크 멀린 전 미군 합참의장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미국 외교협회 토론회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선택, 안정된 동북아를 위해 중국 참여시키기 보고서 발간을 알리는 자리였다. 전혀 주제가 달랐다고. 중국을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참여시키는 안정된 동북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알리는 자리였대. 멀린 전 합참의장과 샘넌 전 상원의원이 단장을 맡은 CFR의 대북정책 태스크포스 팀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대화에 착수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북한이 비확산 체제에 도전할 경우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편 북한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전략인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대화하란 얘기야 지금. 그 떡고물을 줘서 대화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북한 선제 타격이라고 국내에 보도가 된 거야. 한국일보가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된다라고 권고했다. 협상 초기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그간의 입장에서 물러나 핵 동결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고서 협상의 여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의 핵능력 동결의 대가로 대북 식량 지원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미 합참의장이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한 거야. 이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대북 식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좀 규모를 줄여서 그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정 반영한 보고서인 거야. 이 보고서는 이 대화의 최종적 결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의 대가로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다. 평화협정을 맺고 지금 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으란 얘기야. 햇볕 정책 하란 얘기야. 보고서는 또 중국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한미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확인시켜줘야 한다면서 3자 회담 또는 5자 회담의 형식으로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중국과 함께 짜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을 끌어들여서 지금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얘기야. 특히 이 논의에서 한반도 통일로 인해 미국에 포위될 수 있다라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 당국이 북한 위협 감소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통일된 뒤면 주한미군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중국한테 얘기해줘야 된다. 이 같은 전향적인 대화 방안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요구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미국 정부를 향해 모두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 같은 대화도 거부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아직 아니지만 갖추게 된다면 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나아가 북한 정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더욱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인 측면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 6가지 권고사항이 실패한 이후에 검토해볼 사안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멀린 전 합참의장의 발언과 이 보고서의 취지가 왜곡된 채 국내에 알려지면서 때 아닌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멀린 전 의장의 발언과 관련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반발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어제가 무슨 날이야? 김민석하고 추미애가 손 붙잡은 날이야. 그 날이 무슨 민주당이, 옛날 민주당이 창당한 지 61주년인가 되는 날이래. 창당 61주년 기념일인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구민주당의 이름을 되찾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민주당과 모든 민주당이 복원된다. 그런 개념의 행사였던 거야, 어제가. 그 행사가 있는 날 오전 10시 반에 박지원이 뻥칼 날린 거지. 마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뭘 노리려는, 한마디로 이제 추미애 김민석의 합당, 이거를 차단하려는 효과를 노리고 저 말을 한 거 아니냐. 일종의 사기죠. 정치적 사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복원됐다라고 막 언론에서 띄우니까 그 분위기를 깨려고 쇼를 한 거야.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주도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당근을 주고 대북 식량도 지원하고 그래 일단 북핵 실험만 중단하면 다 주겠다라고 설득해라.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도 규모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고 중국한테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또는 철수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라라는 적극적인 대화 요구야. 그런데 그걸 박지원이 미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우리를 다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마치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 지금 그걸 한 거야. 이걸 가지고 막 우리 또 이게 미국이 미쳐갖고 또 북한을 선제 공격하나 한반도 전쟁 나나 이렇게 또 걱정한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왠지 어제 이 뉴스를 다루고 싶지 않더라고. 어젯밤에 뭐 선제 타격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는데 왠지 이걸 다루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말을 딱 돌렸잖아요, 어제 방송할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뉴스가 떴어. 왠지 느낌이 수상하더라고. 이게 박지원 말이었고, 이거 뭔가 이상해. 근데 내가 어저께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한국일보에서 오늘 새벽에 이 기사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어제 박지원의 그 발언은 결국 추미애 김민석 쇼에다가 소금 치려고, 국민에게 전쟁 공포를 파른 거야. 나는 박지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박지원이 누구를 상징해? 김대중 비서실장 출신 아니야? 그러면 김대중은 누구야? 대한민국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햇볕 정책을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 비서실장인 박지원이 지금 더민주가 그 뭔가 합당하는 분위기, 통합 분위기를 유도해서 인기몰이 할까봐 그 인기몰이에 재뿌리려고 세상에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 김대중 팔아갖고 김대중 말고 똥칠한 거야, 이건. 내 말이 맞아 틀려? 이 박지원이가 말이에요. 김대중을 팔아가지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압승해놓고 어떻게 김대중 정신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자기 당리 당략을 위해서.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죠. 설명해봐봐.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면 뭔데? 설명해봐봐. 이게 김대중 얼굴에 똥칠한 게 아닌 거 한번 설명해봐봐. 원래 평화를 논의하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평화적인 협상하자라는 보고서를 마치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할 것처럼 발언했다라고 주장한 게 그게 아니면 뭔데? 설명해봐봐. 할 말 없지? 꺼져. 아주 이 박지원이가 말이에요. 지금 호남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키고 있어. 근데 이건 박지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같이 하는 짓이야. 언론이 박지원을 막 띄워가지고 언론이 박지원을 막 띄워서 박지원을 띄워서 더민주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 별말도 아닌 건데 막 확대 과장해서 써주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가지고 놀고 앉아있어. 뭐 하는 짓이야? 박근혜한테 고소당해갖고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혹시 그 재판에서 징역형에 처해지면 국회의원 배지 떼니까 그래서 그래? 야 임마? 야 박지원한테 할 욕을 왜 여기서 하고 지랄이니 너는? 꺼져. 자 지금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다시 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미친 거야. 냅둬. 아주 그냥 마을 입구에 묻어버려야 돼. 4H 그 바위를 만들어갖고 그 밑에 묻어버려야 돼. 개무시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의 진실은 이거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의 진실 요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롯데 수사가 말이에요. 롯데 수사가 이 추석 갑자기 한 2, 3일 전부터 내 기억에는 어제 그제부터 나왔어. 신동빈 소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강만수 소환 뉴스하고 신동빈 소환 뉴스가 동시에 나왔어. 그지? 어젠가 그제부터 강만수 소환하고 신동빈 소환이 동시에 나왔어. 그러더니만 이게 밤새도록 막 붐업을 하더니 롯데가 모두 전원 사법 처리 분위기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죠? 근데 요게 지금 한 2, 3일 어젠가 그제부터 나온 뉴스야. 맞습니까? 어젠가 그제부터 나온 뉴스야. 자, 왜일까? 롯데가 전원 사법 처리란 얘기까지 나왔어. 이쯤 되면 이거는 협박이야. 정말로 이 롯데가 전원 처벌받아야 된다면 추석 전부터 추석 내내 시끄러워야 돼. 그죠? 추석 전부터 추석 내내 시끄러웠어야 됐고 그동안 얘네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왔어야 돼. 근데 조용했단 말이야. 근데 추석이 끝나갈 즈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 추석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추석이 끝나면 롯데 골프장으로 그 사드 배치한다는 발표가 날 거다. 그거 웃기지 않아요? 추석 전에 추석이 끝나면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가 추석 전부터 있었어. 한 20일 전부터. 아니 롯데 골프장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나왔어. 어느 시점이냐면 롯데가 막 수사당한다고 그럴 때부터 나온 얘기야. 골프장 얘기가. 그지? 그러면 이 롯데가 계속 나쁜 놈들이면 날마다 롯데로 도배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요 2, 3일 새에 롯데로 도배하고 있어. 팩트잖아.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맞죠? 2, 3일 새에 롯데로 도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드 배치 확정 발표가 안 나고 있어. 아니 추석 지나면 발표 난다더니. 팩트잖아. 자, 팩트 1. 추석이 지나면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한다 발표가 날 거라고 계속 떠들었다 2주 동안. 근데 롯데에 대한 수사가 계속 보도된 게 아니라 한참 나오다가 한 달 동안 뉴스가 안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요 2, 3일 전부터 롯데에 대한 보도가 갑자기 나오더니 롯데가 전원 사법처리 방침이라는 얘기까지 어제 오늘 사이에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 팩트 3. 이 팩트 3가지를 늘어놓고 보니까 혹시 말이야. 혹시 롯데한테 골프장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버티니까 협박하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회장이 그 부회장 자살이 언제였어?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이지. 3주 전이지. 3주 전에 롯데 2인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롯데 비리를 다 끌어안고 죽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모든 수사가 중단이 됐어. 그게 9월 초야. 9월 초. 그죠? 그래서 그걸로 롯데 수사는 일단락 된다라는 게 분위기였다고. 왜? 죽으면 수사가 중단돼. 모든 회계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죽어버렸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신동빈을 소환하고 롯데가 전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뉴스가 지금 뜨는 이유가 내내 조용하다가 추석 지나고 사드를 그 롯데 골프장에 배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올 거라 그러더니 월요일이 다가도록 보도는 안 나오고 롯데만 들이잡고 있는 게 혹시 사드 골프장 때문이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어보면 그걸로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의혹만 든다. 의혹만 드는 거야, 의혹만.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리 정부가 그렇게 치사하게 막 그 골프장을 삥 뜯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만 든다는 거지. 자, 우리, 저기 뭐지, 조카가 미국 가기 전에 체력 안배를 해야 된다. 강력한 주장으로 5시 전에 방송을 끝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 뉴스.
우리 조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모, 이번 우리 재민이가 묻습디다. 이모, 이거 막 지진에 지진에 폭탄 테러에 뭐 이래가지고 우병우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럴 리가 있냐? 이모가 있는데. 예. 그래서 우병우와 관련된 기사 하나 있길래 찾아봤어요. 예. 예. 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면 사입이래? 누가? 아이, 썩을 놈들. 야, 사입이는 원래 의심을 안 해. 대놓고 믿어야 되는 거지. 합리적 의심을 안 하면 사입이.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지 사입이가 아니야. 자, 대통령의 순방 공식. 우연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일정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큰일이 터진 직후 해외 순방 일정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다가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해외 순방 잔혹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 순방 스토리.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의도된 일정이었나요? 터지면 떠나고 떠나면 터지는 대통령의 순방 공식. 자 볼까요?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모두 33차례, 연평균 8.25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평균 5.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평균 9.8회. 연평균 10번을 나간 거야, 이명박이가.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어휴, 씨발, 진짜. 자, 많다고 할 순 없지만 꼭 터진다. 뭐가 터졌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첫 정상회교 2013년 5월 5일부터 10일 미국. 자, 이때 윤창중 한국 대사관 인턴 성추행 혐의 5월 7일, 8일 두 차례 피해자 주장.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변인으로 거기 따라가갖고 그냥 국제망신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에 중국을 이제 갔어. 근데 이때 국정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 편집해갖고 공개했잖아요. 그 사건이 터진 게 이때야. 그 다음 13년 9월 4일부터 11일 러시아, 베트남으로 이 박근혜가 떠난 뒤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해. 그 시기에, 그 전에, 그다음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게 9월 4일이야. 한마디로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 박근혜가, 러시아로 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월 6일에, 최동욱 혼외자 보도가 터졌다는 거야. 이쯤 되면 뭔가, 노잼? 미안해요. 예. 우리 방송이 말이에요. 그 아무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은 아니에요. 예, 들어올 때 이게 딱 그 수준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 꺼져.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9월 4일부터 11일 러시아하고 베트남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이석기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최동욱 혼외자 보도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 2014년 5월 19일부터 21일이 아랍에미리트. 자, 5월 19일이 무슨 날이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라고 눈물을 짜내면서 대국민 담화한 날이야. 이날 세월호 참사 그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이 5월 19일인데 이날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어. 박근혜가. 그런데 여기서 뭐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하러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정상 외교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UAE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눈물쇼 한 다음에 바로 비행기 타고 아주 중요한 아랍에미리트 정상을 만난다고 갔는데 그때 정상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게 장관도 아니고 차관만 만나고 왔어.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야.
왜 그런 걸까? 뭔 짓을 한 거냐고. 가서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그 다음, 2014년 6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가 문창극 참사가 터진 날이야.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난리가 터졌던. 그러니까 이 문창극 사태가 터지니까 6월 16일 날 도망을 갔어.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문창극이가 버틴 거야. 이때 사건 어땠냐면 11일 날 문창극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박근혜가 톡꼈어. 근데 문창극이가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그만둔 거야. 돌아올 때까지 버텼어. 그래서 문참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돌아온 다음에 사퇴를 했어요. 이게 문참극 사퇴. 그 다음에 2015년 4월 16일부터 26일, 즉 4월 16일이면 언제야? 세월호 일주기야. 이때 또 나간 거야. 세월호 일주기 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중남미 이때 갔을 때가 바로 유명한 콜롬비아인가에 쿠데타 일어나고 페루인가 칠레에서 대지진 나고 토네이도로 이재민 몇만 명 나오고 이랬던 때. 그래갖고 남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숭악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별명으로 불렸던 바로 그때. 이게 이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 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세월호 일주기라 그러면서 그 일주기를 핑계로 해가지고 저기 민주노총 한한상 잡아넣은 거 아니야? 그죠? 이 일주기를 근거로 해서 민주노총 한한상을 잡아넣었어.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가 4월 10일 날 터졌고 그 다음에 4월 20일에 이완구가 사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야. 나라는 나라대로 재앙의 도가니, 박문지는 박문지대로 재앙의 도가니였던 한상균. 내가 뭐라 그랬어? 한상균 아니라 내가 한한상이라 했어? 한상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그 조계사에 가서 잡아가지고 그걸로 징역 5년 때린 게 요때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때였어. 백남기 농민은 그 쓰러진 게 11월이고, 이때 5월 달에 한상균이 이걸로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었나? 아니었나 보다. 그럼 이때는 저기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잡혀 들어갔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잡혀 들어갔다가 그 풀려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11월 민중총궐기를 핑계로 해서 지금 잡아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2015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또 미국을 또 갔어. 이때 미국에 하여튼 뭔가 또 문제가 터져요. 아니다. 4월에 미국 갔을 때 폭설이 내려가지고 미국 동북부가 마비가 됐잖아. 좌우지가 하여튼 2015년 10월에 미국 갔을 때 정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공식 발표 10월 12일 날 국정교과서 공식 발표해놓고 미국으로 튀었어. 이게 박근혜의 과거야. 자, 그 다음 15년 11월 14일부터 24일 3일 거의 또 이제 그 다음 달이야.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또 튀었는데 이때 그 문제 11월 10일 날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면서 총선 개입 논란에 발언을 했었어. 그리고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한상균을 잡아넣었던 이때가 바로 그 15년 11월 사건. 그 다음이 16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 올 봄에 미국 멕시코를 또 갔어. 이때 미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새누리당 공천파동 3월 23일 그 다음에 북한이 GPS 교란으로 공격을 했다. 이게 31일부터 4월 6일까지 그 다음에 그 진경준 게이트라 해갖고 터진 사건이 다 이때 벌어진 일이야. 정말 대단한 상황이야. 1콤보, 2콤보, 3콤보. 그 다음에 16년 7월 14일부터 18일에 이제 또 몽골 또 갔어. 올 여름에. 이때
14일, 13일에 출발하기 전날 국방부 사드 배치 성주라고 갑자기 공식 발표를 해. 그리고 그 15일에 성주에서 황교안이가 그 6시간 30분 동안 붙들려 있던 사건이 발생해.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게이트가 18일 날 터졌어.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우병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게 7월 18일부터였다. 그런데도 아직 안 자르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16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갔는데 이때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는 조윤선, 김재수를 전자결제로 장관으로 임명해버리고 9월 9일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도된 일정일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죠? 나는 무엇보다 그 세월호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고 눈물을 짜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한 거냐고. 일부러 사고 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사고 치라고 도망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네. 노컷뉴스에 나온 거예요. 노컷뉴스 카드뉴스. 이게 그 노컷뉴스에서 대통령의 순방 공식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 박근혜의 외교 순방 때마다 이렇게 국내외로 가는 나라에도 문제가 생기고 국내에도 문제가 생겨. 근데 가서 이제까지 뭐 했냐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가가지고 뭘 얻어왔냐고. 연간 8점 몇 회를 그 해외여행을 가서 뭘 얻어왔냐고. 맨 처음에는요. 무슨 뭐 100조 원의 경제이익을 얻어왔다는 둥, 뭐 경제적 성과를 낼 거라는 둥 뻥을 깠어. 그러다가 첫 해, 두 번째 해,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막 가서 자기네가 경제 성과 냈다 그런 게 뻥이라는 걸 뉴스타파가 알아냈어. 그래갖고 공개를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인 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효과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야. 일단 나가는 거야. 나가고 봐. 지르고 봐. 자, 이때 우리 우병우에 대한 또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가 나왔어요. 옛날 뉴스겠죠? 도대체 우병우는 무슨 죄야? 아니네. 지난주 금요일 얘기네요. 그런데 우병우는 무슨 죄야? 의혹 총정리합니다. 아유, 추석 끝 국감 전국 시작. 증인 채택했으나 출석은 미지수. 국회 운영이 최대 쟁점. 우병우 부상할 듯. 아마 우병우는 지진에, 폭탄 테러에, 북한 핵실험에, 그래서 이제 나는 잊혀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미디어 오늘 여우 같아. 마침 지난주 금요일날 또 이런 기사를 낸 거야? 아유, 이쁜 것들. 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추석 이후 또다시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 끝난 후 곧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수석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운영위에는 지난 7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산하 피감기관 증인을 확정했다. 우수석은 증인 명단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관 증인이지만 국회는 그동안 불출석을 용인해왔다. 야당은 우수석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국감이 마무리된 후인 다음 달 20에서 21일 실시된다. 다음 달이니까 10월이네요. 내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21일 출석해야 한다. 자, 의혹 더해가는 우병우 감싸는 청와대. 동아일보 우병우 진경준 비위 알고도 감찰 안 넘겨. 한겨레 우병우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조선일보 우병우 넥슨 부동산 거래 중개인 제외 탈세 혐의. 청와대는 국정 흔들기다. 우병우 조선 경향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국회는 우 수석의 어떤 의혹을 확인할까?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지난 7월부터 제기됐다. 처가 강남역 땅 매매부터 시작한 의혹은 아들과 화성 차명 땅 효성 형제의 난까지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 국감 전 우병우 수석에게 겨눠진 의혹을 정리해 본다. 예, 자, 이거 잘 몰랐죠? 예, 요 내용 잘 몰랐죠? 그 쓸데없는 얘기에서, 예, 집중해. 우병우 얘기하는데 왜 둘이서 쌍으로 지랄하고 그래? 너네들은 저기 블랙이야. 아니야, 강퇴만 해줄게. 자, 바쁘니까. 예, 자, 의혹 하나. 강남 땅 특혜 매매. 예, 일단 우리가 이런 건 제목을 봐야 돼. 의혹 둘. 진경준 부실 검증. 진경준이 누구야? 현직 검사장 중 최초로 구속된 애가 진경준이야. 얘를 부실 검증한 거다. 그 다음에 의혹 셋.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 그 다음에 의혹 넷. 아들 꽃보직. 그 다음에 의혹 다섯. 가족회사를 통한 탈루. 그러니까 탈세죠. 예. 의혹 여섯. 화성 차명 땅 농지법 위반도. 그 다음 의혹 일곱. 민정수석 이후 초성그룹 형제에 난 변호인. 예.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제목을 먼저, 예, 7가지를 외우고 갑시다. 효성그룹 형제에 난 변호인을 민정수석 하면서 했다. 그 다음에 또 화성의 차명 땅이 농지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가족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 탈세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아들이 수상한 꽃보직에서 근무했다. 60만 장병에 대한 모욕이다. 그 다음에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 그 다음에 그 진경준 현직 검사장 중 최초로 구속된 진경준 부실 검증하는 게 우병우의 주업이야. 그 다음이, 예, 그 강남 땅 특혜 매매? 예, 이거 다 읽으라면 오늘 밤 다 가요. 한 부분씩만 읽어보면, 예, 우병우 수석 처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해당 땅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2년 동안 고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안 팔리던 거액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자로 나서 넥슨 코리아에 판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 진경준 검사장은 조선일보 보도 당시 어쩌고저쩌고 대표에게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우병우 수석에 관한 의혹이 쏟아졌다. 우병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매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불안해하는 장모를 위로해주러 간다고 해명을 바꿨다.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해당 부동산을 1326억에 매입하면서 우병우 수석에게 특혜성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부분이다. 넥슨은 해당 거래에서 20억에서 30억가량 손해를 봤다. 우병우 수석과 넥슨코리아는 해당 매매를 당사자 간 거래라고 신고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우병우 수석은 진 검사장을 통해 넥슨 특혜 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넥슨코리아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의혹들 진경준 부실검증. 당초 우병우 수석으로 의혹이 올망한 계기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문제였다.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는 넥슨 주식 80만 주에 대해 질문했지만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진경준의 거짓 해명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사검증을 총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의혹을 눈감아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밑바탕에 깔려있다. 우병우는 진경준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 두 사람은 비슷한 시점 법무부에 근무. 우병우는 2010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진경준에 대한
비리 첩보를 감찰 본부로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 특혜 거래에 진경준 이름이 거론되면서 2년을 끌었던 문제를 해결해준 진경준의 인사검증을 소홀하게 다룬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 그렇다면 2, 30억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게 되네. 그죠? 예. 우병우는 이에 대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 재산과 재산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 다음에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우병우의 의혹은 7월 19일 경향신문에서 제기됐다. 경향신문 이날 일면 머릿기사로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는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 탈락 후 1년 남짓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만표와 건물 10층, 11층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법조계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홍만표, 우병우 변호사는 13년, 14년 2인조로 활동한 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전했다. 그 다음에 이 정은호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받았지만 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해외 원정도박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 고소될 정도면, 신고될 정도면 근거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14년 7월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니까 이때 홍만표랑 우병우가 정은호를 무혐의 처리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홍만표는 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초기에도 우병우와 홍만표 함께 변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는 당시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끌었다. 진짜 잡범이야, 잡범. 다는 못 읽고. 그 다음에 우병우 그 아들 한결의 7월 20일 이 아들의 의견 꽃보직 특혜 논란. 우병우 수석 아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도 생략한 채 의경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5번째, 가족회사 탈루. 우병우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와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과 세 자녀는 지분 전체를 공동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강을 운영하고 있다. 우병우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차량 2대를 거주 아파트에 등록했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소유 차량이 없다고 기록했다. 차량을 가족회사인 정강에 등록하고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 일부를 정강의 업무비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책임을 넘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 다음에 화성 차명 땅 농지법 위반. 우병우 처가 땅의 의혹은 또 터졌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흥 컨트리클럽 간부급 직원이었던 이모 씨가 부지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을 한겨레에 보도해왔다. 이 씨는 그 결정문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씨가 지목한 땅의 실소유주는 고 이상달 정강중기 건설회장이고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는 8월 5일 이 땅이 고 이상달 회장의 소유였다가 우병우 처가에 상속된 차명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이 땅 존재를 알고도 재산 공개 때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커져갔다. 그 다음에 효성그룹 형제의 난. 이 청와대 입성 전인 14년 2월 효성 부사장을 대리해 효성과 형제의 난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 효성 회장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뒤늦게 두 형제와 경영권 정쟁에 나섰다가 돌아선 상태. 자신의 효성 지분을 모두 판 후 아버지와 형제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던 조현무는 교회에서 알고 지낸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김준규 검찰총장을 통해 변호사였던 우병우 수석을 만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효성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왕자의 난 초반부터 전체 그림을 기획하고 효성 쪽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인물은 박수환 대표였다고 말했다. 우병우는 효성 측 변호사인 김앤장이 당황할 정도로 효성을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우병우는 이 당시에 그냥 압박만 했다. 얘는 그때 뭐 했는데? 아, 입성 직전, 청와대 입성 직전에 형제의 난에 뛰어들어서 이 효성 형제들을 압박을 했다. 같은 해 5월 우병우가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효성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5월 이후 특수사부로 재배당됐고 당시 특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검사가 맡고 있었고 그는 우병우 수석 대학 동기로 올해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영전했다. 야, 야! 우병우가 조현문 건과 관련해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뒤를 봐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경향신문은 법조계의 우병우 수석과 조현문 부사장을 사업적 동지관계로 본다고 보도했다. 하여간 이러니까 영화가 망해. 내부자들보다 영화 내부자들보다 더 더러워. 그지? 야, 잊은 줄 알았죠? 예. 우리가 우병우를 잊은 줄 알았을 거야. 우병우는 경주에 지진 나서 정말 감사했겠지? 자기를 잊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망치 부인이 있다. 망치 부인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안 됐지만 우병우 내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혹시 이제 이게 또 9월 중순이잖아. 내가 또 미국 갔다 와서 이제 10월 중순까지 또 이슈를 살려놔야 되니까 한번 또 건드려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주도 갔다가 토요일날 김천 갔다가 미국 갔다 와갖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드디어 5시. 오늘은 아주 적당한 시간에 끝내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이제 이 3시간 동안 보내드린 망치 부인의 이 시사수다방 이 앞부분에 이제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동성애 문화, 그리고 이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진짜 비판하고 있는가? 그들은 가짜다. 왜? 만약에 그들이 진짜 동성애를 비판하는 거라면 반기문이 대선 후보 1위 할 수 없다. 그런데 반기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그들은 가짜다. 정치적으로 동성애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 사건과 연관된 차별금지법의 의미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반기문 유엔 협약 위반이다. 통킹만 사건과 벵가지 사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북핵 전향적인 대화를 권고한 미국 토론회가 국내에서 선제 타격으로 와전된 이유, 박지원의 꼼수였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성주 포대가 최적지라더니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롯데에 대해서 난리가 났는데 자 뭔가 수상하다. 그 다음 올해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한 자가 4,220명이다. 역대 최대. 고위공직자들 31명도 그런 짓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 공식까지 그리고 우병우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자발적으로 업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업해주신 3,018분께 감사드립니다. 업 안하고 도망가신 수백 명은 오늘 밤에 일어나서 또 이불을 빨고 있겠죠.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꿀잼 눌러주시고 업해주신 님들 감사드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여비곤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이름 불러드리면 후원 못하는 분들이 막 기죽을까봐 그래서 못 불러드리는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방송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요 21일부터 22일 제주 생방송이 있고요. 24일 토요일에는 김천 생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부터 미국 순방 미국 방미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자, 볼만 하셨어요? 네, 볼만 하셨다라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묵상한 내용.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건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전 세계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이 돈 권력의, 물질 권력의 독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될 건 대선 후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켜낼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밭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 또 이어서 방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저의 방송이 오늘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방송했다면 이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요. 혹시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감과 감동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김근태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모든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3일 동안 붓기가 안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밭을 바꿀 거다. 우리 국민들이 김근태 같은 사람이 다시 또 나왔을 때, 그때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거다. 그렇게 시작된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년하고도 이 8개월을 방송을 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동안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바뀝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망치부인 방송 10년 만에 세상 많이 바뀌더이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변화를 목격했듯이 전 앞으로도 세상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싶고 절망스럽고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이 10년 뒤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이 길을 20년을 가고 40년을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으로 살다 죽고 싶은 망치부인의 꿈입니다. 그게 되겠냐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떴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10년 뒤는 20년 뒤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도봉구 창동 한 구석에 그 작은 웹캠을 켜고 거실에서 떠들었던 망치부인이 이제 UN 본부 앞으로 갑니다. 백악관 앞으로 갑니다. 가서 세계 평화와 언론이 가리고 있는 뉴스의 진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심을 깨우겠습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그 나라의 본질을 깨닫도록 두드리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두 번 얘기해도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루아침에 반성해서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실망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갔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엔 영어를 완전히 외워서 다음에 또 가면 된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는 이 지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돼도 굶어 죽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같이 가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